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라자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퇴사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차이고 정시과 약 먹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안감과 회사 출근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희망퇴직 얘기가 나와서 그걸 수료할까 합니다. 제 매일 일상은 계속 집, 회사 이렇게 다니고 있고 휴일에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유튜브 보고 그냥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월세 내고 담배 태우고 유튜브 보다가 삶이 끝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방향성은 일단 본업체, 에스텍 시스템 들어가거나 일단 엄마랑 같이 해서 지낼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은 돈은 일단 7천 정도 있습니다. 희퇴 받고 나오면 1억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형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게 일단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게 친구네 가게에서 일하는 거 하면서 본업체 취업하거나 아니면 버스기사 자격증 취득했고 대학 면허는 아직 취득 못했습니다. 내려가 일단 대학 면허 따고 버스기사 취업하거나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정했습니다. 솔직히 중견기업은 진짜 안 뽑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안은 총 3가지 받았습니다. 1. 누나 지인 디테일링 세차업 교육비 500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2. 본업체 스택 시스템 취업해서 보안 일하기 월세정 270 시수정 240 3. 버스기사 준비 버스기사 안성조 버스연수에서 버스기사 연수에서 울산조 버스기사 취업 통근버스 기사로 살기 4. 중소기업 취직 서울업체 또는 중소기업 또는 받아주는 기업이 있으면 들어가는 순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은 무조건 저는 울산에서 살 거라는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향성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직장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요. 눈물도 나오고 이미 신입사원보다 뒤처지고 안 좋은 생각만 드네요. 그렇다고 계속 버티자니 월급 받고 담배 월세 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 앞전에 그 다른 분이 있거든요. 그 김사원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름 똑같아. 아무리 봐도 동일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집이 울산입니다. 울산 이름 똑같아요. 아니 이게 나 이해 안 되는데 왠지 계정을 2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무 생각해도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2025년 2월달에 사연 보냈고 2025년 8월달에 사연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이 3번째예요. 3번째. 그러니까 그동안 사연 보낸 거 찾아보면 2025년 1월달에 사연 보냈고 2025년 8월달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020년 4월 25일날 보냈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단위로 보냈어요. 6개월 단위. 6개월 단위죠. 한 8개월 단위.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올해 3월달에 보냈고 2월달에 보냈어요. 저분도 풍산에 지원했다고 했죠. 그 사람도 풍산에서 지원해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2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님은 그 반도체 회사에서 집 산 적 없죠? 그러니까 님 그 집 산 적 없죠? 집을 안 샀다고? 아, 그 다른 사람이네.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집을 샀거든요. 집을 사가지고 못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집을 전세 내고 사가지고 이제 집을 못 나온 상황이고, 님은 그럼 월세예요, 월세? 그냥 월세? 음, 그 사람 전세인데. 이건 다르네요. 너무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둘 다 울산이고. 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요, 날짜님이? 그분은 31살인데. 날짜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올해? 올해 한국 나이로. 32살요? 한 살 더 많네. 한 살 더 많아요. 님 참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그만두고 싶다고 사연 똑같이 두 번 보냈어요. 똑같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야, 이게. 돈 때문에요. 아니,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님은 반도체 아닌 것 같은데? 님은 반도체 아니죠? 반도체는 희망퇴직 받을 리가 없고. 님은 다른 계열사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쪽인가? 반도체 많다고요? 반도체도 희망퇴직 받는다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두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본인이 후회하는 걸 얘기했는데, 결국엔 또 그만두지 않았네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남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면, 아, 저 성과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과 낮아가 따로 불러가지고 나보고 이제 희망퇴직 제안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를 이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게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희망퇴직을 제안한 게 아니라 나만 따로 불러가지고 나 같은 저성과자만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희망퇴직을 제외했다 이 말이죠.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럼 희망퇴직 제한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 회사에서도 널 나쁘게 본다 이 말이네. 뭐 그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회사 윗사람들도 안다는 거네, 님이. 그러니까 님이 회사에 적응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네, 회사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긴 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남아있어봐야 어째 회사에서 좋을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돈 줄 테니까 나가면 안 되겠냐. 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나가야겠네요. 네, 나가야겠네.
그래도 뭐 빚은 없잖아. 맞죠? 빚은 없죠. 그러니까 울산은 나오기 싫어요. 울산은? 울산 떠나기 싫어요? 아, SK온 아닙니다. SK온 아니야.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저분이 성과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저분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 따로 불러서 희망퇴직 받는 거예요. 3전 같아요. 3전. 저 평택이 있거든. 평택. 삼성이 평택이면 3전밖에 없잖아. 지금 2차전지는 다 개박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날짜니. 2차전지는 지금 다 개박살나고 SK온 그리고 LG SDI 맞죠? 아, LG가 아니죠.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라인 탔던 회사들 지금 다 죽쓰고 있거든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NLF 신소재 그리고 금양 맞죠? 제가 말하는데 코스모스 신소재 이거 다 2차전지 회사거든. 한때 막 이제 2차전지 잘 나간다고 막 돈 퍼주고 해야 될 그 시절이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일단 3가지 제안 받았는데 이제 그만둬야겠다. 근데 내가 보니까 회사에서도 쉽게 말해 찍혔네요. 회사 위에도 찍혔네.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안 나가면 또 나가라고 압박을 줄 것 같잖아. 맞죠? 회사에서 딱 찍어서 너 웬만하면 돈 줄 테니까 나가라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저 회사에 남아있고 싶은데 얘기하면 이 자식 봐라.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든 나가게 해줄게. 보통 회사에서 희망퇴직 제의 거절하면 사실 좋은 거야지 못 보거든요. 이게. 본인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좋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좋습니까? 정말 근데 일을 좀 못하게 했나 보네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현장직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님이 좀 회사에서 좀 부족한 행동을 많이 했나 보다 이게. 보통 짬찬 직원들은 안 내보내거든 이게. 예. 바로 취업 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에스텍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번업체면? 요즘 번업체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여기 다녔던 사람이야. 이 회사를 모르겠냐고. 제가 예전에 이 회사 다닐 때 후배 직원 구할 때도 한 명 뽑는데 20명 지원했어요. 20명 중에 17명이 대졸자였어. 그게 언제였더라? 한 오래됐지. 그때도 굉장히 빡셌더만 한 명 뽑는데. 에스텍 만만을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연락이 오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데 자, 잘 들으세요. 합격한 게 아니라 면접 보러 연락 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날짜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마 님 에스텍 본사 전화했죠. 에스텍 본사 아니면 이제 사람인 같은 데 있잖아요. 자리 보고 전화했을 거 아니야. 맞죠? 아마 내가 보니까 울산 지사 전화했겠네. 전화하면 이제 그 담당 직원이 받거든요. 받으면 나중에 문자 줘요. 어느 사업장에 자리 났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뭐 몇 년 달 때 조언해라. 연락이 온 거지 합격한 게 아닙니다. 합격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번업체는요 서류적인 게 없어요. 바로 면접이야. 바로 면접이에요. 면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면접에서 판단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설부하는 어차피 서류 가지 모르잖아. 서류가 필요 없구나 이게. 사람 얼굴 봐야 돼. 얼굴 보고 이 사람이 호대 멀쩡한 사람인가, 맑게 알아먹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보안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봐야 돼요. 그럼 님이 면접 봐야 됩니다. 면접 봐가지고 이 사람 좀 어리버리 많이 심하네, 맑게 뭐 알아먹네, 이 사람 좀 옳다는데 안 뽑아줘요. 면접 잘 봐야 됩니다. 면접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제가 그 면접 본 사람들 봤는데 눈을 못 맞힌 사람들 많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약간 말을 얼버무리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헛소리 한다거나. 꽤 많아. 원래 자, 보안업체 면접 팁 드릴까요? 팁 드릴까 이게? 일단은요, 그 자세 절대 꾸부장하게 앉으면 안 돼요. 걸을 때 있잖아. 보안업체 이제 그 면접 보러 가죠. 그럼 걸을 때 최대한 자신감이 걸어야 돼요. 왜냐면 몸만 보는 거기 때문에.
허리 구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무조건 정장. 그러니까 정장 입고 가세요. 캐주얼찬 입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무조건 정장.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예.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군인처럼 대답하듯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얘기해야 됩니다. 묻는 말에.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보통 이 번업체 면접 보잖아. 그 팀장이 면접 볼 겁니다. 그러면 키는 좋네. 키는 좋네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뭐 이런 일 해봤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 물어볼 겁니다. 군대 무조건 물어봐요. 웬만하면 면제는 잘 안 뽑습니다. 면제나 공익은 잘 안 뽑아요. 웬만하면.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현역을 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사가이면 더 좋고 부사한 장기는 더 좋은데 그런 사람 잘 없으니까 보통 현역 뭐 물어볼 겁니다. 혹시 군대는 갔다 왔어요? 물어보면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몇 사단? 1사단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뭐 조교 생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돼요. 간단 명료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또박또박 약간 번업체가 이게 군대거든요. 약간 반군대야. 그래서 묻는 말에 간단 명료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미사역 안 갖다 붙이고. 왜냐하면 이 번업체가 원래 옛날에 그 군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퇴역 군인들이 만든 게 번업체입니다. 퇴역 군인이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만든 게 보안업체예요. 그래서 약간 군인식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단학과도 쓰고, 번호체 가면 단학과 쓰고, 복장 검사하고, 행규 규칙이고, 그리고 딱 매뉴얼이 나와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매뉴얼 나와 있는 대로.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요, 힘들 텐데요. 대학병원 힘들 텐데. 걱정되는데. 저 프랜차이즈 창업은 하지 마세요. 저건 하지 마. 1번은 무조건 하지 마요. 1번. 병원이 가장 빡셉니다. 자, 보안업체가 근무지가 크게 4군데 있어요. 가장 많은 게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 제일 나아요. 공장이 적응만 되면 괜찮아요. 공장이 왜 좋냐? 공장이 낮에는 바빠요. 밤에는 정말 프리합니다. 밤에 왜 프리하냐? 생산직 근로자 말고는 없어요. 생산직은 어차피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합니다. 노조 간부급도 아니면 터치를 안 해. 예. 생산직 근로자들 출퇴근 점검하고 뭐 그것만 잘하면 돼요. 사무직 근로자들은 전원 퇴근. 관리자 없습니다. 보통 뭐 공장장, 뭐 임원분들 없어요. 그분들 다 퇴근. 야간 들어오면 거의 웬만하면 퇴근이에요. 보통 남아있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공장에 사고 발생할 경우 그럴 때는 갑자기 나오는 경우 있지만 그 외에는 보통 관리자나 사무직 근로자들은 전원 퇴근입니다. 그럼 누가 남아있냐? 보통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보전실, 설비관리실 직원, 그리고 물류팀 직원, 품질 직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출근하면 거의 경비실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야간 되면 사실 편해요. 주간은 굉장히 바쁩니다. 주간에는. 왜냐하면 출퇴근 직원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차량 통제도 해야 되거든요. 큰 차도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저거밖에 안 돼요. 저거밖에 안 됩니다. 경비업체 월급 적습니다. 저것도 올라간 겁니다. 저것도 옛날엔 160만 원이었어요. 옛날에 시급 한 6천원 받을 때 160만 원, 1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급 만원이라 가지고 270원 올라간 겁니다. 저거밖에 안 돼요. 보통 보안업체는요, 그 시급 돈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막는 수당, 주휴수당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안업체는 그 주휴수당 적용 안 받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안 받고 야간 근로수당 적용 안 받고요. 특근수당 적용 안 받습니다. 주말 출근. 왠지 아세요? 근로기준법 예외업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적용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 70시간 일해도 합법이에요, 합법. 저 한 달에 420시간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420시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420시간도 근무한 적이 있어. 충분히 가능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거의 뭐 워라밸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 회사 300시간 일해도 워라밸 없어. 근데 본업체 420시간 했다 생각해봐.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하루 연속으로 39시간 근무한 적도 있어요. 하루하고 반나절. 그러니까 중간에 잠은 잤지. 잠은 잤는데 거의 뭐 푹 자지 못하고, 예. 인원수 부족하면 그래 근무할 수 있어. 인원수 부족하면. 갑자기 누가 휴가하고 이제 사람 비워버리면 땜빵 근무해야 되거든요. 이 보안업체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인원수가 꽉 차면 괜찮아. 인원수가 꽉 차면 오라벨이 됩니다. 근데 인원수가 부족하면, 예, 오라벨 없습니다. 보통 저 회사가 욕먹는 이유가 인원수가 부족한데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돌리니까 대금 많이 써가지고 힘들다고 하잖아, 이게. 아무튼 1번은 좀 비추해요. 지금 사업하면 사실 힘듭니다. 좀 새 차가 앞으로 좀 접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차를 안 몰 거야. 차를 점점 안 몰 거예요. 그럼 새 차도 적게 하겠지. 이 새 차비 작업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이게. 네. 좀 앞으로 새 차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 차 업종이. 왜냐면 세차라는 게 굳이 세차장 안 가도 할 수 있고, 집에 만약에 호수 있고 공간이 있으면, 주택 같은 데는 원래 집에서 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근데 그런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이제 못하니까 이제 세차장 가서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앞으로 차도 사람들이 이제 적게 몰고 가면 세차도 좀 적게 하지 않을까, 이게. 자, 버스 기사. 근데 버스 기사는 이미 원하는 대로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버스 기사 군인이 뭐냐면 이제 일종 대형 따고 버스 운송, 버스 운전자 자격증 따고, 그러면 이제 마을버스 쳐야 되는데 울산에 마을버스 자리가 안 나올 거. 울산이 좀 안 좋은 게 뭐 기사 자리가 잘 안 나요. 울산이 광역시긴 하지 인프라가 정말 안 좋아. 이런 운전관리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전무. 그러니까 생산직 관련 일자리는 몰빵돼 있는데 다른 쪽에 일자리가 없어요. 서비스업이나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좀 없어요. 약간 대구랑 다른 게 뭐냐면 대구는 그런 쪽에 일자리 많은데 좀 이제 생산직 일자리가 좀 떨어지고, 울산은 생산직 외에 다른 쪽 일자리가 완전 떨어지고. 울산이 보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고 지하철도 없잖아, 이게. 예. 울산 살면 대부분 차를 모는 이유가 버스 노선이 좀 광범위하잖아, 이게. 숫자도 적고.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버스 기사 티오도 많이 적겠죠, 이게. 마을버스도 없을 거야, 아마 울산은. 제 생각에. 자기도 많이 없을 거야. 그러면 마을버스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마을버스 하고 나서 통구버스 가거든요. 처음부터 통구버스 가는 사람 없어요, 이게.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10시간 속성을 딴 걸로 가지고 운전 못 합니다. 장난컨대. 운전 못 해요. 저도 일정 내용 가지고 있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내용. 그, 저도 못 몰아, 이게. 그냥 이거 자격증 따는 거지. 예. 내가 진짜 몰려면 이거 견습해야 됩니다, 견습. 근데 보통 통근버스로 견습을 시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뽑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데 경력을 채워야 돼. 거기서 좀 버스 감각 익히고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돌고 돌아서 울산 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울산 가겠다 하면 못해요, 이거. 못한다니까. 나 이번 걱정돼 뭐냐 하면 이분이 약간 현실 감각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보안업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막상 면접 보는 사람 많다니까. 막상 만약에 안 뽑히면 어떡할 겁니까? 에스텍 같은 데 만약에 내가 지원해서 안 뽑히면 어떡할 거야? 나 말고 지원자 많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 어려요. 그리고 님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나이가 32이라고 했죠. 그럼 보안업체 일하기엔 나이 많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나이에요. 보통 보안업체 뽑을 때 27, 28입니다. 많아도. 아, 그 센스피드 회사에 에스텍 있죠? 에스텍 있죠, 맞죠? 네. 있을 겁니다. 그 회사 계열사 전부 다 그 에스텍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린단의 회사. 회사 명칭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마 그 회사 전부 다 그 보안시 직원들이 다 에스텍일 거예요, 계열사 다.
지방 공장이든 대구 쪽이든 다. 예. 그 거기까지. 평읍정, 네,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예, 그 공장들 다 제가 알기로는 싹 다 에스텍으로 알고 있어요. 싹 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저분은 알아먹었을까요, 저분은? 그래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2번, 3번 중에 하나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만약 에스텍 하겠다 면접 준비 정말 빡빡하게 하셔야 돼요. 번업체 요즘에 나이들 많이 봐요. 젊은 사람한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젊은 사람 뽑습니다. 기왕이면. 부녀먹기 좋으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번업체 선호차에 들어갔어. 근데 나보다 선임이 나이가 어려요. 근데 선임들 좀 해줘야 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맘먹으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 많은 번업체는 이게 약간 변경론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입니다. 단학과 써야 됩니다. 단학과 써야 돼. 늦게 들어오면 그 나이 어린 선임한테 고문고문 해야 돼요. 고문고문. 님이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보다 몇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 28살이야. 그러면 선배 해야 됩니다. 조직 써야 됩니다. 맘먹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서 참아야 됩니다. 이거 몰랐죠? 그래 형동생 먹으면 되지 않나?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저 사람 나이 어려도 먼저 들어왔으면 선배예요, 선배. 우리 저 누구야? 이분 어디 갔어요? 스타니산 한 명 더 있는데 제 방송에. 라이젠님 저 사람도 스택 출신이거든요. 그거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면접 잘 보셔야 되거든. 면접 잘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일하면 욕 많이 먹을 때 괜찮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해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저 괜찮습니다. 욕 먹는 거 도가 텄습니다. 이런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보안업체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게. 갑질도 당해. 일하다 보면 저 현장직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원청 직원들한테 좀 갑질 같은 거 당하고 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좀 싸우면 안 되고 좋게 넘어가고 굽신 가져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요. 괜찮습니다. 저 서비스 알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이 번업체는 억울한 게 있어도 항상 을입니다. 을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내내 거리면서 넘어가야 돼요. 트러블 일으키면 안 돼요. 원청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직원 내한테 뭐라 해도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내가 잘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직원들하고 뭔가 불순한 관계 있으면 안 돼요. 여직원들하고 뭔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관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독이야. 여직원들을 그냥 NPC로 보셔야 돼요. NPC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 보셔야 돼요. 여직원 눈 맞췄다가 막 성희롱 같은 거를 막 얘기 나오잖아. 그럼 바로 뭐가 탁 날아갑니다. 이게 클레임 걸리면 조심하셔야 돼. 농담도 하시면 안 돼. 말도 거시면 안 돼. 그냥 인사만 하셔야 돼. 인사만.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김영씨 얼굴 점점 예뻐진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바로 클레임 걸려. 바로 클레임 걸립니다. 정말로 여직원들을 그냥 돌로 보셔야 돌. 그냥 미생물로 보셔야 돼. 미생물을. 그냥 플랑크톤 보세요. 플랑크톤. 진짜로. 심하게 말하면. 근데 보통 여직원들하고 번업체 경쟁이 없습니다. 왜냐면 번업 직원들 좀 무시해. 내가 알거든. 무시하니까 그냥 여직원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 볼 때도 맞바 봐야 돼. 맞바. 눈 보는 게 아니라 맞바 봐야 돼. 맞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키가 작으니까 맞박을 봐야 돼. 눈썹에 맞박을 보라고 나와 있어. 이게 아이 컨택 하면 안 돼. 아이 컨택.
그냥 맞박 보이게. 왜 눈은 시선 낮아가 혹시나 이 목 밑으로 내려오잖아.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면 클레임 걸 수 있단 말이야. 클레임. 조심하셔야 돼. 아무튼 뭐 나오실 거면 나오세요. 나오실 거면. 예. 나 못 버티겠다. 나 더 이상 할 만큼 다 했는데 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하면 나오세요. 대신에 나오고 나서 쉽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분 너무 울산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보면. 나전에 보니까 좀 내가 보니까 이분 단점이 좀 외골 스키질이 강해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피드백 못 받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보면 에스텍 같은 경우도 울산 일 못할 수 있어. 그럼 울산 다른 지역도 도전해야 돼 이게. 난 보안직 가도 저분이 정할까 의문이야. 보안직이 좀 보면 유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관계도 중요해.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팀이 있거든요. 조마다 팀이 있어. 예, 보통 한 3-4명 될 겁니다. 많으면 한 10명. 걱정되네 이게. 예, 걱정되네 저분. 예. 이거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이거. 물론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 말 게 하나 먹고 뭐 인수인계나 기본적으로 꼼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근무 똑바로 못하면 다른 근무자를 욕먹습니다. 이게 이 번업체가. 예. 연대 책임이거든요. 연대 책임. 예. 누구 한 명 못하잖아. 그러면 조장 포함해서 주인 포함해서 다 그 근무자 싹 다 욕먹어요. 싹 다. 나 한 명 때문에. 공장에는 다릅니다. 예. 만약 그날 우리 팀 인버 중에 한 명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음에도 똑같이 욕먹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근무 중에 다른 팀원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나중에 깨지는 거야 이게. 아 잘한다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제가 그런 일 겪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어,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조장 다 욕먹는 거야. 나 때문에. 넌 조장이 돼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밑에 직원들 관리 안 하고. 엄청 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170 정도 넘기면 돼. 170 한 초반대만 넘기시면 돼요.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너무 뚱뚱하도 안 되고 너무 마르면 안 돼요. 무시받습니다.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키가 커도 무시받는 게 보안업체예요. 키 커도. 키 크고 멀쩡하게 생겨도 보통 경비, 수요 아저씨라 무시받는 게 보안업체야. 예. 만만하게 봐 이게. 그냥 젊으면 다 만만하게 봅니다. 제 경험상. 예. 뭐 체결적 딱히 문제 없어도 있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이 이제 경비하고 있다 무시합니다 이게. 부형님 제 상황이면 희망퇴직하고 나가시나요? 나가겠죠? 나가겠죠. 근데 님이 우유부단하네 보니까. 나전에 웃긴 게 뭐냐 하면 저분이 그만두고 싶다고 사연을 이전에 2번이나 보냈습니다. 2번이나 보냈어요.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이게. 내용만 다르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사연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3번이나. 네. 8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약간 좀 의문이야. 이분이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 그래서 이분이 난 뭔가 확신이 안 생겨 이게. 약간 결정장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거의 내 파트 똑같습니다. 아, 그만두고 싶다. 못 버티겠다. 뭐 투명인간 취급이다. 이런 사연 보냈잖아.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거의 똑같아 이게. 자 작년 1월달에 보낸 건 첫 번째 사연이죠. 뭐 친구 없다. 외롭다. 못하겠다. 이때도 타이 기술 배울까. 8월달에 보면 8월달에도 그만두겠다 해놓고서 버스 지게차 뭐 버스 일하겠다. 이때 난 2번째 사연 때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작년 8월달 두 번째 사연 보냈을 때 그때는 그만두라고 했어. 정말 하기 싫다, 못하겠다면 그만두세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 그만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참고 버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같이 있어봐야 딴 사람도 피해본다 싶어서 저는 그만두는 것을 좀 권장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8월달에 정확히 8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랬는데 결국에는 안 그만둔 거잖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버틴 거잖아.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또 참고 버틸런지. 뭐 그만두시고 안 그만두시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본인이 혼자서 판단하시는데 그만두실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보안업체 버스 기사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에 지원자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낮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보안업체도 진입장벽이 낮고요. 버스 기사도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예. 그럼 다 몰리겠죠, 요즘에. 왜냐? 이 번업체는 사지 멀쩡하면 다 지원할 수 있어.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많이 올라오고 내가 무조건 다 지원하면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 번업체 좀 경력이 있으면 잘 뽑아주긴 해요. 번업체 일한 적이 있으면. 금방 정하니까 잘 뽑아주긴 한데, 처음 하면 잘 안 뽑아줘요, 이게. 이 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 좀 차이 커요, 이게. 버스 기사면 봐봐. 버스 기사 요즘에 하려고 하는 사람 맞아. 근데 이분은 울산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울산 쪽에서. 근데 울산은 마을버스가 없을 텐데. 울산 마을버스 있나?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거치고 가야 되거든요. 있긴 하네. 있긴 한데 자리가 많이 안 날 텐데. 없진 않네요. 야, 울산 마을버스 요금 싸다. 요금 얼마 안 하네. 야, 요금 싼데? 야, 1,000원밖에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싼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싼 거죠? 울산 뭐야? 인천도 마을버스 그렇게 안 비싸네. 1250원. 그러면, 예, 그만두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마무리 짓고요. 정말 그만두고 확실하게 그만두고, 안 그럼 참고 버티든가. 노선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아마 번업체 한 군데 또 떨어지면 계속 지원해요, 그냥. 자리 나면. 그냥 어디든 지원해요, 어디든. 자리 나시면. 예. 병원 안 되면 공장 지원하시고. 그리고 일종 대응 따고 나서, 일단 번업체 지원해보고 안 되면 일종 대응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번업체. 번업체 바로 면접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면접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번업체 해도 안 되면 뭐 버스 하시던가. 뭐 중소기업도 지원하시던가. 중소기업도. 예.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일단 다 해보고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것에서 먼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중소기업은 뭐 지원하는 곳이 있겠지만 옛날처럼 사람을 무조건 다 뽑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울산은 어떨지 우리 울산도 요즘에 경기 안 좋거든요. 울산도. 뭐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울산도 요즘에 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오겠죠. 옛날에 비해서. 자진 나겠지만 뭐 지원자가 많겠죠. 울산 사람이 해서 무조건 다 대기업 중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울산도 대기업 중견 요즘에 자리 안 나요. 안 납니다. 울산 사람이 해서 다 무슨 뭐 돈 잘 벌고 이건 아니야. 다른 지역별 평균적으로 돈을 잘 번다는 거지.
울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중진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지원해보세요. 일단 보안업체 먼저 지원해. 보안업체 지원해보고 일해보고 판단하세요. 일해보고 일할 만한 건지. 예.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보안업체나 월급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예. 근로여건은 사실 보안업체가 훨씬 더 나아요. 보안업체 적응만 하면 사실 일은 편합니다. 교대 근무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적응만 하면 괜찮아요. 욕 먹는 것도 적응하면 익숙해져요. 이게 보안업체가 주간만 잘 버티면 야간은 편하거든요. 이게 야간 사실 거의 뭐 놀면서 돈 버는 거야. 놀면서 폰만 치면서. 그래서 한번 잘 지원하시기 바랄게요. 예. 그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자,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